최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폭행당했다는 SBS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기사들과 피해 신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생님을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뉴스 속 한 장면을 보시죠. 피해를 입은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가해 학생이 물건이랑 교과서를 선생님에게 집어 던지고 때려줄까? 라고 협박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피해 교사의 남편분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블라인드에 업로드한 글이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와이프는 초등교사입니다. 연애 때부터 학교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글쓴이는 피해 교사인 아내가 평소 밝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해나가는 모습이 좋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한 명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그래봐야 욕 좀 하고 소리 지르고 물건이나 집어던지는 그런 남자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학생이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6학년 A군입니다. 이 A군의 키는 160 초반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평균 키가 151.4cm인 것을 고려하면 동급생에 비해서 키가 큰 편이네요. 게다가 체중이 70에서 80kg이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체격이 있는 편인 학생 같습니다. 하지만 개학 이틀 차 화가 나서 밥 먹던 여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며칠 뒤엔 남자애를 때리고 발로 밟고 그 다음 주엔 남자애를 때려서 막았더니 제 아내를 때리더군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A군은 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이었네요. 심지어 친구를 때리는 것을 선생님이 제지했더니 선생님을 때릴 정도로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단 겁니다.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요. 아내는 괜찮다 했지만 그 이후 정신과를 다니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면 하루 온종일 불현듯 떠오르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 녀석은 계속 친구를 때리고 제 아내에게 개땡땡, 인성 땡땡땡 나면 욕하고 어떤 날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다, 또 기분이 나쁘게 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에듀프레스의 기사를 하나 보시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교총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상담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성 아니면 말고 식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그런 막대 먹은 녀석에게도 마음을 열어보겠다며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을 사주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대나 뭐래나 걔가 체스를 좋아한다고 체스를 사가고 같이 해줘야 하니까 체스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아, 마음이 좀 아픈 구절이네요. 이미 학생에게 맞은 기억이 있는 상태임에도 유대감을 만들어 보려는 선생님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자, 드디어 사건의 날이 등장합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 한참을 울다가 그 녀석에게 맞았다고 하더군요. 학기 초 선생님과 친구들을 때려 주 2회 배정된 상담 수업 시간이 있는데 체육 시간과 겹쳤고 그 시간을 안 바꿔줬다고 때린 겁니다. 아마 A군이 체육 시간을 많이 좋아했나 봅니다. 이전에 친구를 때려서 주 2회 상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담을 안 가고 체육 수업에 가겠다고 떼를 쓰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선생님께서는 A군에게 다음 주에 체육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했더니 책상 위에 있던 책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책을 왜 던지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A군이 어쩌라고 개땡땡아 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왜 욕을 하는 거냐고 나무라자 그럼 때려줄까?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들어 던져지고 주먹질, 발길질을 당한 것입니다. 살아야겠다 싶어서 계속 맞아가며 전화기를 잡으러 가니 가위를 던졌다고. 이거 특수폭행 아닌가요? A4 사이즈만한 탁상 거울도 던졌답니다. 이 자료는 피해 교사가 사건이 있고 나서 본인의 상처를 찍어둔 사진입니다. 코피가 나고 부은 얼굴, 얼굴과 팔 다리에 멍, 찢어진 입안, 반깁스를 한 손, 머리와 왼쪽 목,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아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교사도 인간인데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다니 그 심리적 충격은 어떨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저희 엄마도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몇 년 전에 정말 사이코 같던 반 애가 다른 학생을 칼로 위협하던 걸 엄마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칼을 맞으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더욱 가슴 아픈 부분은 폭행이 이루어진 곳이 교실이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교실에 아이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우는 여자아이도 제가 봤고 깨진 거울도 봤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는 전화 한 통 없네요. 학교에 전화해보니 학교엔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미안하긴 하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우리 애 탓만은 아니다. 선생님도 잘못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이 돌았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A군의 학부모는 SBS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A군만 차별하고 혼을 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는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학부모의 태도에 많이 화가 난 누리꾼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누가 누굴 신고한다고요? 와, 진짜 가정교육 심각하다. 지금 도대체 누굴 고발한다고? 선생님 저렇게 폭행당했는데 무릎 꿇고 사과해도 부족한 마당에 자식을 저리 키워놓고선 심각하다. 저 부모님 하는 짓 미쳤다. 선생님 반드시 승소하시고 학교 꼭 복귀하세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 선생님 꼭 승소하셔서 시련 이겨내시고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세요.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교사노조는 A교사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20일이 지나 개최됐으며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교보위는 사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20일이 지나서야 개최되었다고 하네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안에 열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니 고작 하루 남기고 열린 것이네요. 이번 사건이 뜨거운 관심을 받자 A군의 학부모가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A군의 부모는 지난 19일 SBS를 통해 B 교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며 A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B 교사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군 역시 반성하고 있으며 선생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이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무릎 꿇어도 사과 받아주지 마세요. 선생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니까요. 어디서 맞을 뿐 아닙니다. 이씨 안 됐으면 교내봉사로 끝났다의 손모가지껌.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군에게 전학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을 알아봤었죠. 이번 유형은 당연히 항목 1번 상해 및 폭행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내려진 전학은 조치 6호로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중한 조치입니다. A군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번이 처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해와 폭행, 성범죄의 경우 그 사안이 중하다면 초범이어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거운 조치가 전학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시며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 전학생을 받는 학교는 어쩌라고요? 학기 중에 낙인을 달고 온 전학생이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나요? 폭탄 돌리기죠. 의무교육이지만 저런 경우는 자기 집에서 일정 기간 부모의 책임하에 학습을 하도록 하세요. 정신병원에 가야 할 아이를 학교에서 보호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정상일 수는 없고 정신병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학교가 답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학생에 대한 전학이 바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A군이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해 제기를 하면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전학이 불가능하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5일, 심리상담, 치료 및 요양,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게 특별휴가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니 참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올바른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 교실을 기대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